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105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국생명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던 팀이었습니다. 흐름을 한번 내주면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경기를 다시 가져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1라운드를 6위로 마쳤고 김연경의 은퇴 이후에는 강등 후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흥국생명은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점수에서 뒤지고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상대에게 흐름을 내줘도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매 세트 초반마다 흔들렸고 2세트와 3세트에서는 패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은 끝내 흐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3대0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열 상대는 결국 버텨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2위 싸움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흥국생명의 3대0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1세트부터 초반 흐름은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갔습니다. 페퍼가 먼저 치고 나갔고 흥국생명은 수비에서 다소 굼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흥국생명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흔들리며 그대로 세트를 내줬을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흥국생명은 서두르지 않았고 무리한 공격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나연 세터를 중심으로 토스 배분이 정돈됐고 레베카와 중앙 자원들이 차분하게 점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흐름을 되찾았고 블로킹이 살아나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와 3세트는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세트 모두 중반 이후까지 리드를 내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세트는 32대 30까지 이어진 듀스 접전으로 이날 경기의 백미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번 밀리기 시작한 흐름을 버티지 못하고 연속 실점으로 무너졌을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날의 흥국생명은 달랐습니다. 실점을 해도 조직력은 무너지지 않았고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강조해온 공격 운영과 흐름 관리가 코트 위에서 그대로 구현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블로킹과 중앙 라인이 있었습니다. 피치와 이다연이 중심을 잡아주며 상대 공격의 리듬을 끊어냈고 한 번의 블로킹은 흥국생명 선수들에게 아직 괜찮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공격력이 앞서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경기를 읽고 버티고 결국 다시 가져오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색깔이 팀 전체에 완전히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흥국생명의 승리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컨트롤입니다. 상대를 압도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라 흐름을 장악하고 끝까지 놓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의 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블로킹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서브 싸움에서는 흥국생명이 밀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더 많은 서브 득점을 올렸고 강서브로 꾸준히 압박을 가했죠. 그럼에도 경기가 기울지 않았던 이유는 흥국생명이 블로킹과 수비로 흐름을 끊어내며 실점 이후의 연쇄 붕괴를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블로킹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피치와 이다연이 중심을 잡은 중앙 블로킹은 단순히 득점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공격 코스를 읽어내며 이 코스는 막힌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각인시켰죠. 조이와 박은서를 상대로 한 블로킹은 시간이 갈수록 타이밍이 정확해졌고 그 결과 페퍼 공격수들의 스윙은 점점 짧아졌으며 각도도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시하라 감독의 준비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편하게 공격하던 타이밍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페퍼는 공격을 시도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 운영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가 해결사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나연 세터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나연은 무리하지 않았고 중앙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하며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켰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된 중앙 공격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페퍼가 다시 흐름을 탈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한 번의 속공으로 그 기세를 잘라냈죠. 이런 점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세트 막판 집중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 요시하라 감독의 말, 들뜨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코멘트 역시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팀은 이제 단순히 잘하는 팀이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반짝 상승세가 아닙니다. 시즌 초반, 한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흥국생명은 이제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승리가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면 흥국생명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승리로 흥국생명은 단순히 1승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승점 36점을 기록하며 2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단 2점으로 좁혔습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추격자가 아니라 확실한 경쟁자입니다. 시즌 초를 돌아보면 지금의 흐름은 분명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로 전력 약화, 리더십 공백, 전술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고 흥국생명은 개막 전부터 중위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반환점을 향해 가는 지금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이기는 방법을 아는 팀입니다.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고 세트 막판의 승부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이 됐습니다. 페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2세트와 3세트가 그 증거였습니다. 뒤지고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구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팀 컬러의 확립입니다. 요시하라 감독 체제 아래에서 흥국생명은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팀이 아니라 조직력으로 상대를 숨막히게 만드는 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블로킹과 수비로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팀 지금의 흥국생명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